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 26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주도주 중심으로 유동성 쏠림이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유동성 버블 장세 초입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과감하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카카오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는데요.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상승이기 때문에 다소 좀 물리더라도 적극적인 어떤 그 매수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한 4% 정도 가까이 오르게 되면 월요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본다면 이제 조정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런데 조정을 안 받고 만약에 월요일에도 장대 양봉을 이제 보인다면 사실 그 매수 관점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좀 물리더라도 좀 분할 매수하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보시는 그림은 제가 12월 1일자 방송 내용입니다. 카카오 3파동 준비 완료라는 주제로 제 방송을 했는데요. 현재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신규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당시 방송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 포함하면 총 한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습니다.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만약에 단 한 종목을 고르라면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좋고 뭐 현대차도 좋고 뭐 삼성전기, 뭐 하이닉스 다 좋은데 저 같으면 카카오 쪽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고 싶은 종목이다. 그런 제가 강조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고의 종목, 최적의 타이밍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윌리엄 오일이죠. 신고가 했던 그 이론의 달인이죠. 이성은 투명하되 얼은 것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속에 든 칼이다. 우리가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요. 사실 그 실제 어떤 펀더멘탈, 자기 펀더멘탈에 의해 오르는 구간은 사실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70%, 많게나 80% 정도는 사실 그 버블에 의해서, 거품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성의 어떤 시각, 이성이라든가 지혜, 이런 것들은 사실 투자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신감, 용기, 뭐 이런 요소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재수가 아니라 삼수까지 했거든요. 이게 고1 때 이제 청춘 예찬이라는 그 책, 국어책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카카오 상승 논리. 오르고 있는 시장에 상투를 맞추는 것은 대단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코스피 지수 자체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시장은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당 부분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수 자체를 보면 굉장한 장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버블 초입 단계라고 저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버블을 상당 부분 즐길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그 버블의 말로는 사실은 좀 비참하죠. 근데 우리가 그때를 지금 이제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아직까지는 유동성 버블 장세 초입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하튼간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시장 자체는 굉장히 자신감을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 체계도 굉장히 좀 양호한 그런 상황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카카오 상승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조금 투박하지만은, 저는 이제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뭐, 하이닉스, 혹은 이제 뭐, 현대차, 이런 기업들은, 업력이 굉장히 오래됐죠. 이미 그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선대에서부터 만들어진 기업인데, 카카오라는 것은 이제 만들어진 기업이 아니죠. 이미 그 만들어가는 성장 지속한 그 기업이다. 저는 이런 쪽에 상당 부분 좀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목표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리고 12월 3일자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거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예전에 카카오 목표 가격을 100만 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지금 어떤 유동성 흐름 혹은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감안한다면 100만 원 혹은 그 이상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100만 원 얘기하면 또 이제 악성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감안해서 역사적 최고점이 앞전 고점이 42만 원인데요. 한 80만 원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대략적으로 뭐 100% 정도 혹은 좀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어떤 어떤 타이밍,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여하튼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되겠는데요. 역사적 최고점, 대략 한 2600포인트 정도가 되겠죠. 근데 2600포인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봉상 보게 되면 갭 상승했어요. 갭이라는 것은 제가 무조건 기술적 분석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하여튼 뭐 종합 분석을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술적 분석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차트를 분석하는 것은 수급의 흐름과 크기와 전환점을 분석한다고, 요 내용은 이제 제가 이제 뭐 나름대로 좀 만든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 기술적 분석 중에서도 이제 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갭도 이제 상승하는 파동이니까 이 돌파갭이죠. 돌파갭 혹은 이제 급진갭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갭이란 것은 이제 전월이 되겠죠. 월봉이니까. 전월 대비해서 12월 달에 이제 그 높게 출발한 거죠. 이 갭이란 것은 수급의 병목 구간이 해소가 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꼭 주식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물리적이고 역학적인 힘의 어떤 그 논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차가 굉장히 막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목 구간이라고 그러죠. 뭐 교통사가 났든 혹은 이제 뭐 공사 중이든 해서 4차선 도로가 2차선이나 1차선으로 줄면은 차가 완전히 막혀버리죠. 그런데 그 병의 목의 구간, 병목 구간이 해소가 되면 또 일사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갭이란 것은, 그것도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서 갭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수급의 병목 구간이 일시에 해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닝 때도 지금 유동성 버블 장세 초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인 시각으로는 지금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한국 증시의 어떤 그 펀더멘탈을 보면 지금 상단입니다. 그 어떤 그 포라든가 PBR로 보면 상단. 그동안에 어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상단 구간이고, 또 주가는 이제 많이 오르지만 경기는 사실 그 형편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 혹은 이제 뭐 지혜 이런 거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좋은 유튜브들을 이제 많이 봅니다. 특히 이제 그 뭐 펀더멘탈에 강한 뭐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애널리스트, 뭐 센터장 그런 분들 거 이제 많이 참고하는데,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쫄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우리가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르는 주식의 상투를 맞추는 것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0번 안에 거의 못 맞춰요. 그런 어떤 그 전문가를 할지라도 20번 정도에는 한 번 정도 맞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다소 좀 투박한 논리이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우리가 상투를 맞출 수 없다면 계속해서 우상향 전개가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지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주 단순한 논리죠. 단순한 논리지만 바로 이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 시장의 절대 권력입니다. 모든 권력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온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삼성전자의 역할은 힘든데, 삼성전자가 이제 과열 신호가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저는 이제 거래량이 보통 주 기준으로 한 7천만 주대가 터지게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이제는 그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역으로 본다면 7천만 주가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매수 관점이 필요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여하튼 간에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가치는 이성이라든가 뭐 지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야성적 충동. 제가 에코로프 박사하고 이제 까먹었는데, 여하튼 두 분이 공주한 책이 있어요. 야성적 충동이라고 있거든요.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야성적 충동인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하튼 간에 야성적 충동, 뭐 자신감이라든가 뭐 개량할 수 있는 자신감, 용기 이런 요소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이제 그 카카오 월봉인데요. 이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12월 1일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역사적 고점, 정확히 따지면 이제 18만 3천 원입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러프하게 우리가 한 20만 원 정도나 보죠. 역사적 고점 20만 원 돌파해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실제 이제 그 5월 달에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7월 달에는 이제 도지형이라고 그러죠. 십자 형태가 나오면서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르는 개월 수는 3개월에 불과합니다. 주가가, 그것도 시대적 주도주가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3개월 혹은 4개월 오르고 끝나는 주식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간다고 그런 거고, 우리가 방송 이제 후반부에 이제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 이미 상당부 갖춘 상태에서요. 모양을 만들어 놨죠. 고점 대비 42만원 고점 대비 33만원, 32만 5천원까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것은 뭐냐면 물량 소화 과정이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수급적인 완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거래 바닥이 나오면서 제가 현대차 같은 경우도 11월 달까지 못 갔지만 4개월 정도 못 간 상태에서 12월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카카오도 같은 어떤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이번 파동은 이제 40만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당장 돌파할지, 조금 뭐 눌림목을 주고 돌파할지, 혹은 옆으로 횡보를 하고 돌파할지, 그런 이제 저도 모르죠. 하지만 이런 주식은 나름대로 뭐라고 할까,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도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도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위에가 이제 네이버고, 아래가 이제 카카오가 되겠는데요.
그 모든 인간은 죽죠. 모든 인간은 이제 그 소멸되기 마련이고, 마찬가지로 그 기업 자체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과정 속에서 생로병사라는 그 사이클을 겪게 됩니다. 그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도 최고의 절정기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2005년도서부터 저는 2007년도까지라고 보거든요. 그때가 이제 그 사람 나이로 따지면 뭐 한 30대에서 한 40대 정도, 뭐 비교가 이제 적당할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간에 그 당시에 역사적 고점, 연봉입니다, 연봉. 역사적 고점 9천원 돌파해서 9만 4천원까지 갔어요. 1000%면은 이제 제 기준이지만 우리가 슈퍼 사이클을 하거든요. 1000%가 넘는 이제 그 3년에 걸쳐서 1000%가 넘었습니다. 아래 카카오 보시면 이제 그 18만 3천원이죠. 뭐 하여튼 20만 원치죠. 역사의 고점 돌파하고 이제 그 첫 번째 오르는 연도죠. 2020년도가. 그러면 이 여진으로 2021년도, 2022년도, 2020, 많게는 2023년도까지 강세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역사의 고점, 이래서 20만 원 치면 20만 원 돌파하고 10배 오르면 200만 원이 되겠죠. 그 정도까지 우리가 열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좀 힌트를 드렸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그 만들어진 어떤 그 기업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기업이죠.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이라고 본 거죠.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가 성장주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뭔 말씀인지 알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상상력에 의해서 가는 거고 실제 이성이라든가 어떤 그 논리 이런 거에 의해서 가는 파동이지 아니라는 얘기죠. 너무 우리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데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보시는 그림은 지금 이제 시가총액 1위서부터 시가총액 30위까지죠. 거래소 코스닥 다 포함입니다. 보시면은 카카오가 지금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34조입니다. 제가 이제 3위가 LG화학인데 LG화학이 60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가 물론 이제 그 LG화학이 가만히 멈추지는 않겠죠. LG화학도 이제 그 뭐 계속해서 우상향 전개된다고 봐야 되는데 뭐 유동성 장세 하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카카오가 60조 정도는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머리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뭐 시가총액 9위의 1위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 2위가 하이닉스, 3위가 LG화학. LG화학도 전기차라는 어떤 그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그 성장 논리로 가는 거죠. 삼성 바이오스 옛날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업이죠. 셀트리온 대단합니다. 셀트리온 그 서정균 회장 보면은 제가 너무 이제 감동을 해요. 네이버도 프레시하죠. 뭐 현대차도 이제 지금 내연기관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수소차라든가 혹은 전기차 논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치 그 스마트폰과 같은 디바이스, 새로운 어떤 자동차 디바이스 영역으로 또 바라볼 필요가 있다. 뭐 삼성 S대도 마찬가지고. 아래 보시면 카카오 아래 보면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포스코, 우리 그 시대를 풍미했던 포스코가 카카오의 4단계 아래에 있어요.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 뭐 KB금융, SK텔레콤 대단하죠. 옛날에 빅5 안에 들었던 거죠. 자, 지금 세상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은 어디다 투자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가 뭐 40만 원 간다, 죄송합니다. 뭐 80만 원 간다, 100만 원 간다. 이게 가고 안 가고 논리가 아니라 또 못 간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별로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카카오가 어떤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 자료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죠. 자, 유한타증권의 이제 12월 3일자 보고서인데요. 성장의 끝이 없다. 참 그 제 마음에 드는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요거는 성장의 새 이름 구독경제예요. 구독경제. 우리가 뭐 주간지 저도 이제 이코노미스트를 이제 계속해서 구독해 보고 있는데요. 구독경제라는 게 이제 정기적으로 내는 사용료 경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될거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3분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톡 광고가 전년 대비해서 68% 증가하고 대단하죠. 지금과 같은 이런 불황 때 전년 대비 어떤 비즈니스가 어떤 사업이 68% 성장한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커머스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그 스타벅스 커피도 많이 선물해주고 케이크도 많이 선물해주고 그렇죠. 85%. 이게 이제 그 어떤 문화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문화로. 그다음에 결제라든가 모빌리티. 저도 지금 그 결제 같은 거 예전에는 은행 가서 많이 하죠. 옛날에는 또 증권계좌에서 결제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다 해버리죠. 스마트폰으로 139% 증가하고 웹툰이 61%. 카카오뱅크 여실액이 2분기 대비해서 53% 증가했다는 거죠. 대단한 성장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동사는 새로이 렌탈이라든가 정기 배송을 신청할 수 있는 상품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구독 경제라고 보는 거고, 구독 경제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렌탈입니다, 렌탈.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그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어떤 그 커뮤니티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알라딘에서 책을 하나 지금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결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카카오로 결제하니까 카카오로 와요. 그럼 얼마를 결제하세요? 그럼 카카오에서 바로 결제가 된 거죠. 예? 대단한 거죠.
자, 하여튼 이 편리하게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마케팅을 이제 나름대로 좋아하고 좀 나름대로 또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저는 그 편리성이라고 봅니다. 그럼 편리하게 되면 가격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2021년도에도 고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0년에 이어 모빌리티, 페이 등 자회사가 적자가 흑자 전환되면서 2021년은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 다음에 뭐 카카오 페이지라든가 카카오 M, 카카오뱅크 연타적으로 이제 상장이 예정이 돼 있죠. 지금 카카오 페이지하고 카카오 M하고 합병이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요.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합병이 되면 또 좀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부분인데 그런 일구의 가치도 없는 겁니다. 합병이 되고 계속해서 확장이 가야 된다고 지금 보는 거죠. 자,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작년에 7,290억, 올해 예상 영업이 죄송합니다. 729억. 그다음에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2,600억. 그다음 내년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었고 잠깐만. 2019년도에 2,068억, 그 다음에 올해 예상 영업이 4,494억이죠. 100% 이상 증가하죠. 그 다음에 내년도 7,200억인데, 8,000억 이상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조만간에 1조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ROE가 굉장히 작아요. ROE가. 지금 여러분들 그 미국의 성장주들, 대표적인 애플 같은 거 보면 ROE가 굉장히 높거든요. ROE가 이제 아직까지 10%대가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카카오 측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깜빡할 뻔했는데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굉장히 많은 힘이 됩니다. 여하튼 이제 카카오즈 일봉 차트입니다. 1월 달서부터 차트인데요. 하여튼 코로나 고점을 돌파하고 많이 올랐어요. 12만 원에서부터 이제 42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오르는 주식이 또 오르는 거예요. 그게 유동성 장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강화시키는 그런 단계에 지금 접어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4%대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이제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확률적으로 본다면 월요일 날 장중이 됐든 어쨌든 간에 월요일 날 마이너스 나올 가능성 한 80%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한 20% 정도, 10% 정도, 20% 정도는 만약에 월요일 날 같은 경우도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사이가 참 만만치 않거든요. 어제 제가 현대차를 얘기할 때 3% 정도 올랐는데 막판에 보니까 7% 이상 올라갔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그게 이제 유동성 장세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단타 매매는 안 하고요. 그렇다고 이제 장기 투자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목표가 투자. 저희가 카카오도 사실 작년에 4월 달에 11만 원대 주력주에 편입해서 한번 40만 원 직전에서 한번 매도를 했죠. 그랬다가 이제 재임해서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중간중간에 많이 간다 하더라도 조정이 좀 깊거나 혹은 길어질 것 같으면 매도했다가 다시 재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또 이제 주도주 논리의 위배가 된 종목을 추천한 경우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탈상 또 재무상 리스크가 있는 종목은 이제 거의 이제 안 하죠. 저희가 혼자 추천한 게 아니라 직원들이 다 모여서 이제 또 종목을 이제 구성을 하기 때문에요. 자, 3개월에 이제 110만 원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저렴하다고 그러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나중에 재가입할 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1년 연회원으로 가입하시는 게 연회원으로 이제 재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개월에 150만 원인데 짧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단기에 많은 어떤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짧게 하는 것보다 6개월 하신 게 가격적인 부분도 좀 편하고요. 여하튼간에 정보는 저기 기본적으로는 이제 장 시작 전에 보내야 됩니다. 8시 40분이라든가 최근에 좀 동시효과 잔량을 보면서 한 50분에 보내드린 경우 있고요. 또 이제 매일 장 시작 초반에 오늘의 유망주라고 해서 오늘의 승부주라고 해서 한 2종목씩 매일 추천해 주는데 그 부분도 이제 상담은 좀 도움이 된다고도 좀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종목 추천할 때는 논리를 저희가 근거로 해서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여하튼간에 입금하시고 그다음에 문자로 이제 조람 보내주시면 제가 장 시작 전에 확인이 되면 제가 먼저 이제 인사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장 환경 속에서 성공 투자로 이어질지 제가 또 나름대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